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뭐 정책도 많이 개발을 했고, 또 대전 발전이나 유성 발전을 위한 뭐 비전, 정책, 발전 전략, 이런 거는 저는 나름대로 끊임없이 그 개발하고, 정리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유권자들이 봐주신다면 뭐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국회에 가면은 정치 발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정당 내 문제보다 더 기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파생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서 국회의원이 우리 유권자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또 다른 뭐 권력적 경제적 특혜를 내려놓고 오직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라는 특혜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제가 앞장설 그럴 예정이고요. 지금 대전 발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지금 붕괴됐거나 되어가는데 유일하게 남은 유성이 이거를 지키고 재도약시키지 않으면 대전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째는 세종시하고의 관계입니다. 대전에서 세종의 중간 징검다리가 유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전이 그동안에 세종이 출범하면 저절로 잘 될 걸로 기대를 했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대전이 오히려 지금 세종에 밀리고 있거든요. 인구도 다 빠져나가고. 저기는 미래지향적 도시가 되지만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도시에 그나마 우리 유성이 을이 가지고 있는 대덕 특구, 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 지구,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살려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져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전과 세종의 상생을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유성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덕 특구가 더 이상 변질, 분열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다시 회복하고, 저는 꿈이 뭐냐면 우리 대전에서 인재를 우리 지역대학에서 양성을 해서 대덕 특구에 투입을 해야 된다. 최소한 30% 이상은 지역 인재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거가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스템을 바꾸고 법을 바꿔서 과학도시라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도시의 인재가 양성이 되는 게 과학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만들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의 대학이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 유성을의 현안 문제들이 많아요.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문제라든지, 안산 국방 첨단 산업단지, 뭐 전민 탑립의 뭐 도시형 산업단지, 이런 것들의 그 뭐 주차 문제라든지, 또 지금 용산동에 현대 아울렛을 좀 이제 건설하기 때문에 골목 상권과의 상생 문제라든지, 이러한 그 재반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한 문제도 제가 다 중장기적으로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뭐 경제가 좋아질 거다, 또 뭐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거다,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그것도 아주 일부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만 내세우고 자랑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간의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데, 체감되고 있는 경기는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은 지금 체감 청년 실업률이 22.9%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죠. 또 30, 40대 그 직업은 지금 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가 세금을 통해서 늘어났을 뿐인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 정부의 이 경제 정책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그럴듯하지만 이 경제 정책을 제발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그 공통적인 경제 문제를 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입니다. 유성이 지금 딴 자치구에 비해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왔던 대덕 특구도 해체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은 이미 훼손되고 각 지역에다 50여 개의 분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 분열이 돼 있고 또 연구원들이 이 직장에 대한 매력과 사기가 저하돼서 다 떠나고자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 대덕 특구가 말이죠. 47년이 됐습니다. 출범한 지가. 그런데 최근 7, 8년 전에 출범한 판교밸리하고 비교를 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대덕 연구단지는 47년이고 거기는 7, 8년밖에 안 됐고요. 대덕 특구는 무려 면적이 100배입니다. 판교밸리보다 100배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출액은 17조, 판교는 77조. 이건 뭐 상대가 안 될 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덕 특구가 국가 성장의 동력의 역할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지역 발전과 연계도 못 시키고 있다. 지역 인재도 우리가 지역대학을 통해서 양성을 해도 대덕 특구에 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유성을 이렇게 정체 또 대덕 특구를 이렇게 망가뜨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바로잡아야 된다. 대덕 특구를 정상화시키고 대덕 특구의 정상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이번에 나서게 된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났듯이 젊은 인재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요. 그게 어떤 뭐 이벤트성이라든지 언론에 무슨 뭐 잠깐 나와서 국민의 신금을 울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에 입각한 그러한 영입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지역도, 유성 을 지역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는 좋아요. 저도. 이제 우리 핫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정치 행태나 또 여러 가지 했던 그런 행적들에 대한 검증과 검토 없이 그냥 단순히 흥미 위주로 뭐 여성이다, 전문가다, 뭐 신인이다 이렇게 해서 검증 없이 그냥 그래도 민주당은 검증을 하지요. 예비후보 검증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당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검증도 없이 그냥 어느 지역에 훌떡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무모하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뭐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입당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정인도 아까 김소연 뭐 변호사 얘기한 그분도 민주당에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주당 내부 고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그런 거는 뭐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유심히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퍼스널리티의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현상을 보는 어떤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문제도 이제 드러났고 또 게다가 민주당에서 또 뭐 바른당으로 또 갔다가 또 바른당에서 또 탈당을 했다가 이렇게 일종의 뭐 철새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 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모셔서 그분을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 당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그 지역구에서 그동안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어요. 일말의 상의도 없고 양해도 없고 또 검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거를 내놓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물론 이제 공천 기준이나 공천 과정에서 이제 걸러질 걸로 저는 보겠지만 일단은 우리 유권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우리 당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지금 비판적입니다. 또 하여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분까지 모셔서 우리가 환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이 아마 수용하지 않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또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아마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찾아뵐 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또 반갑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